불리온 스티치로는 활용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쁘기도 하죠. 저는 지금 포도 꼭지와 잎사귀를 완성을 하고 이제 포도 알맹이를 하려고 열심히 포도 알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포도 알맹이는 제가 23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포도알 만드는 것과 마지막에 포도알 한 송이 들어가는 것은요, 한 알 들어가는 것은 조금 천천히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포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빠르게 돌렸습니다. 기분 삼아서 자멍에 빠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리온 스티치 중에서 포도 송이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빨대를 꽂아서 조금 오글오글한 표현을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빨대뿐만이 아니라 바늘을 2개, 3개 더 겹쳐서 크게 해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빨대가 조금 더 크니까 빨대 활용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요, 옷은 빽빽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정작 입을 옷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옷들 중에서 그래도 추억이 있는 옷들, 뭐 어떤 가격이 좀 나가서 아직은 버리지 못하는 옷들, 하지만 입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은 옷들 한번 골라보셔요. 요즘은 특별히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양의 자수를 한두 개씩은 놓을 수 있도록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처 배우지도 못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작가들처럼 예쁜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나는 한 땀도 놓지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미숙한 것을 감안하고 자수를 놓는다면 남들처럼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내 스스로의 만족감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수는요, 연습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놓는 꽃 한 송이가 바로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못나도 꽃이고요. 나중에 익숙해져서 잘 놓는다 해도 그것도 꽃이거든요. 처음에 못 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품이다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프랑스 자수의 기법은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 골라서 그냥 그걸 마스터한 다음에는 내가 거기서 변형을 해서 내 마음대로 나 이쁜 대로 놓으면 그게 곧 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요, 조그만 미니 앞치마입니다. 장식용으로 쓸 거죠. 전에 심사임당이 앞치마에 포도송이를 그렸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포도송이 자수를 제가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불리온 스티치 설명이 가장 좋겠구나 하고 결정을 내렸죠. 신사임당은 518년 전의 인물입니다. 벌써 50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러면서도 저희한테 5만원짜리 종이돈이 나왔죠. 처음으로. 이 화폐가 된 거는 한 14년쯤 됐을 거예요. 내년이 한 14년째 될까요? 여성으로서 화폐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것을 결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폐까지 주저가 됐겠죠. 신사임당의 원래 이름은 인선이라고 합니다. 신, 인자, 선자를 썼고요. 신사임당이라는 호는 나중에 받았겠죠. 이 사임당이라는 이 호는요, 나중에 받았겠죠. 이 사임당은 중국 주나라 성군 문왕의 어머니 태임의 훌륭함을 담고자 사임당이라는 호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월등했죠. 우리나라에서 고려조선사 앞에서 여자로서 최초로 여중군자다 뭐 이런 호칭이라든가 여류선비다 이런 호칭을 받으신 분은 신사임당밖에 없다고 합니다. 초충노를 워낙 잘 그려서 그림을 그려두면 거기에 나비가 날라와서 앉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잘 그린 그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조금이라도 따라해보고자 제가 앞치마를 준비했고요. 이 자수가 저는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다가 이분의 자제분인 이율곡 선생의
자격문을 제가 연필로 써놓을 거거든요. 자격문 같은 경우는 이율곡 선생이 20살 되던 해에 본인이 이 글을 적어서 자신의 입지를 세웠다라고 해서 자격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또 이거와 비슷하게 이게 불교에도 이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율곡 선생이 불경에도 심취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영향도 받았다라는 말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20살, 그러니까 성인식 하던 때 이 녀석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한 달 반, 그러니까 한 45일 동안 지금처럼 자수는 아니고요. 퀼트를 아플리케 자수를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처음으로 자격문을 썼어요. 제가 별로 잘해주지 못했는데 20살까지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한 반성으로 한 달이 넘는 그 작업하는 동안은 참으로 깊은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작품을 할 때는요, 작품이라고 하니까 아주 거창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손바닥만한 것들을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사연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진작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고 우리는 우리의 두 번째 생을 50이 넘는 100세 시대에 대한 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남편이 나를 계속적으로 먹여 살린다거나 그 다음은 자식들이 나를 봉양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명이 너무 길어졌고요. 그 명이 길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일도 그만큼 많아진 것입니다. 일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요, 내 나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이 어른답게 나이 들지 못하면 결국 젊은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되고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런 젊은이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하고 달라, 이런 말로 함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공부는 내가 석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아서 다시금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이를 거저먹은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부로서 50년, 60년이 됐다거나 아니면 가정주부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빨래면 빨래, 음식이면 음식, 집안일이면 집안일, 그 어떤 것에는 선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되고 부담스러우시죠? 그런 게 아니고요. 저같이 이런 걸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밥을 할 때의 노하우, 아니면 빨래를 할 때의 노하우, 아니면 반찬을 할 때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저처럼 늦게 배운 바느질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생이지 않을까요? 지금 100세 시대라는 말이 그냥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 아주 심각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의 삶이 있고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끼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같이 의지하면서 돕지 않으면 남은 생은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공감하면서 내가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젊은이들처럼 힘이 남아서 앞으로 나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중후하게 앉아서 뒷방늙은이처럼 입만 나불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케어하면서 또한 옆에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의지하고 향상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